자, 매일 살펴보는 당일 관심주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일날 실적으로 크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종목들은 며칠 뒤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또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오기도 해요.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틀리고요. 오늘처럼 주말에 이제 중국의 리스크가 있죠. 사교육 이거에 엄청난 제재가 가해진다라면서 중국 증시가 휘청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전에 좀 좋았다가 오후에 좀 휘청하는 현상이 생겼죠. 그렇지만 또 강한 종목들은 나름대로 또 좀 강했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이 끝나기 전이라 또 미국 시장의 상황을 또 봐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시세를 좀 더 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좀 살펴보고 있고 실제로 성적이 좋아서 한번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결정도 본인에게 있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일단 당일 관심주 살펴보기 전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떠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맡긴 물건 찾아가시오. 최고금리 인하의 전당포 줄표. 이런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원빈이죠? 직업이 이 당시에 전당포 주인. 꽤 유명한 영화죠, 아저씨. 자, 대부업체와 이용자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준 건데 2010년도에 1.3만 곳에서 대부업체가 1만대 이하로 떨어졌죠. 8,400. 이용자 수도 220만에서 이렇게 148만까지 떨어졌고요. 기준금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44%에서 20%. 올해 7월 달에 이렇게 된 거죠. 자, 법정 최고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자, 66%, 2002년도 66%에서 이렇게 2020년도 7월 달에 20%까지, 21년 7월 기준입니다. 7월. 자, 이렇게 떨어졌고.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어차피 중간 올라간다고 해도 기준금리가 0.5%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전당포에 관해 좀 살펴보면, 자꾸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이 출처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여기서 찾아왔고요. 전당포들은 대부업체 중에서 영세 대부업체죠. 가장 이제 가난한 대부업체인데, 자,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보통 최고금리가 24%, 20% 내려갔죠. 그래서 대부업자와 예신금융기관 대출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 제가 누구 10만원 꺼주면 연 2만원 이상 못 받는 거네요. 그죠? 자, 특별히 이제 최고금리 인하를 앞둔 6일날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별 유의사항을 소개했는데, 이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 갱신 연장할 때 연 20% 넘는 금리를 받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피해 발생하면 여기 1332, 112, 120 금감원 경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피해 보시면 여기 신고하시면 된대요. 예전에 전당포 사진이랍니다. 자, 전당포 고리대금을 하던 한말의 전당포 1930년대라고 그러네요. 자, 한국 학중학연구회 사진이 있었고, 전당포의 정의는 전당을 잡고 돈을 구워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영업수라고 합니다. 오늘날 전당업의 법적 근거가 1960년 11월로 법률로 공포했고, 이렇게 1970년 12월에 개정 시행령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세한 거는 크지 복잡해서 알고 봐야 되는데, 이 예전에 이 서민의 급전 창고였죠, 전당포가. 근데 신용카드에 자리를 내줬다는 기사가 2009년도에 뜨기도 했습니다. 신용카드가 나오다 보니까 전당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였었죠. 2003년에는 또 이제 이 사라져가는 이 직업으로다가 전당포를 했다고 그래요. 대구에서 명맥을 잇고 있는 전당포 수가 두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장으로 해서 이제 기술도 발전하고 1980년대 전성기후에 급속히 쇠락했다고 하죠. 그러나 1988년도에 근무균등하면서 한 번 더 전당포업계에 불황이 왔죠. 자, 근데 이제 2013년도에 전형동하게 불황 특수누린 명품 전당포. 이제 전당포가 이제 명품 전당포가 새로 생긴 거죠. 명품 가방 맡기고 급전을 쓰는 2030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최근이라는 게 이때 2013년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올해가 아니고 2013년도에. 자, 최근 명품 가방시계 다이아몬드 금 골프채. 2030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맡긴다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카드 결제일에 특히 이렇게 고객이 올려서 자, 이렇게 이제 전당포가 후적이었다는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당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요새는 최고금리 나로다가 안 그래도 이제 전당포가 주위에서 찾기 많이 힘들죠. 나머지 있던 전당포들도 다 사라져 가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당포에 관한 간단히 재밌게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자, 중국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힘들죠, 지금. 사교육 금지에 청담론이 교육주. 근데 제가 사실 오전에 교육주를 좀 봤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웅진 싱크빅 같은 종목 많이 급등했고 다른 종목도 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 사교육 금지에 대한 이 교육주는 내일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일단 상하이 증시는 2.4% 급락했고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부동산도 지금 죄인다고 해서 홍콩 증시가 많이 안 좋았죠. 아시아 주요 증시 동향을 보면 일본만 조금 오르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까지 줄줄이 전부 급락했습니다. 자, 특징주 하나로 제일기획을 볼 건데 영업이익이 720억,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한 수치죠. 다트 전자공 시스템 보면 2분기 매출이 7,900억 5,200만 원 올렸습니다. 사실 좀 깜짝 놀란 건데 이 원래 이 코로나 때의 광고업, 왜냐하면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죠 지금. 올림픽도 도쿄올림픽도 좀 관중이 없어서 사실 광고업이 되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제일 기업이 사실은 광고업 하는 회사죠. 근데도 이렇게 실적이 좋았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냈죠. 2분기 연결 기준 72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인데 증권사들의 추정치를 70% 돌파하는 자 이런 영업이익입니다. 그 제일기의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월봉에서 추세는 좋아요. 추세는 잘 살아있고 요렇게 이제 이 5월 달까지 잘 추세를 유지하다가 두 달 쉬었는데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 안 하고 있으면 좋은데 저렇게 영업 실적이 좋다는 기사가 있는데도 못 올라가고 있으면 만약 내일도 못 올라가면 저 호재가 아니죠. 자, 주식은 호재 반응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호재 반응을 해야지 안 하면 악재예요. 근데 일단 어쨌거나 내일 상황 봐야 되는데 5주선 위에 잘 있습니다. 5선 위에 잘 있고 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있는 매물대가 조금 있어요. 가격으로 보면 자 이렇게 25,300원쯤 되는데 여기만 뚫어주면 강하게 돌파할 수 있어서 내일 오늘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지금 많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2차 전지하고 전기차 관련주는 샀다고 합니다. 뭐 선별적으로 샀겠죠. 그 중에 이제 대위에이트가 어제 많이 올라가는데 신형 스포티지 EV6 출시가 예정되는데 여기에 조금 수혜가 되죠. 대위에이트가 자동차 시스템 및 다이캐스팅 생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죠. 기아자동차가 주요 납품처인데 차종별로다가 어떤 종목은 대우 DMC, 어떤 종목은 대우 에이텍이 나눠서 맡아왔다고 합니다. 일단 대우 에이텍을 보면 월봉에서 추세가 좋아요. 잘 살아있어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완전 무너지긴 했는데 자 일단 주봉에서 우선 깨놨죠. 이제 월요일이죠. 금요일 동안 혹시 밀렸다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일단 깨면 손 안 되는 게 좋아요. 다시 5선 회복해주고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선 깨놨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턴에서 돌아갈 때 이때 매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UAP도 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 대UAP도 이뻐요. 추세가 이쁘고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장기 추세가 쭉 살아있고 월 높지 않죠. 그러니까 좀 저점인 매력이 있는 게 이 대UAP예요. 그 관심 있게 보시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입선 근처에 있는데 입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이 될 것 같죠. 일봉에서 가끔 이렇게 긴 꼬리 잘 달아요, 이 친구.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누군가가 관심 있게 매집한다고 보는 거죠. 이 대UAP 재미만 보고 갈게요. 사실 재무도 좀 중요해서 자 PBR 1.176이죠. 높지 않죠. 생각보다 높지 않고 보시게 되면 시총이 900억입니다. 시총이 900억인 회사가 매출액이 1900억, 자기 시총보다 2배 가까이 1700까지 올리고 있죠. 현금 유보율이 840%, 부채율이 4%, 나름 재무 상태가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고, 차트 상황도 괜찮으니까 이 대유에이피 쪽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대유에이피나 대유그룹들은 사실은 약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면하고도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대유그룹 자체가. 그래서 8월 15일 이제 8.15 사면이죠.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린 모르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 두 형제는 약간 이슈가 있어요. 자, 동양 EMP가 전기차 대중화 성큼 무선 충전 핵심 기술 개발 이런 게 있었죠. 사실은 이 동양 EMP를 지었다가 다시 한번 부록을 하는데 이 전기차에서 무선 충전 기술은 사실 나쁘지 않아요. 좋죠. 월봉에서 보면 이제 애슬아슬한데 예전 저점 마이탈하지 않고 5개월 선만 돌파해주면 추세 유지할 수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2주 선복해주면 돼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일봉에서는 조금 낙했는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거래량 실려면서 경봉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거래량 실렸다는 게 중요하죠.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 동양 EMP도 나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동양 EMP가 개발 중인 무선 충전 플랫폼이 정차 중에도 가능하고 주행 중에도 가능하고 이 무선 급속 충전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좀 어려운 뭐 얘기가 있는데 어쨌건 상당히 좋은 기술인 건 맞아요. 자, LIS가 배터리팩 제조해서 TNT 지분을 인수했는데 요새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팩 이 좀 무조건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되고 LIS가 44,000주 인수 취득 후에 지분 비율이 44%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대비 35.6%인데 이 LIS를 보면 오늘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우일리긴 했는데 사실 월봉에서 낮죠 추세가 그러니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매수해도 괜찮아요. 최저점이 4,475인데 가야 갈 데가 없죠. 저점 매력 있는 거고. 주봉 해석이 급등과 급락을 했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이때 피노키오 공식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안 하거나 이런 공시가 있었는가 봐요. 어쨌거나 좀 무너지긴 했는데 이때랑 상관없이 어차피 지금 다 좋게 돌아 나가고 있고 추세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앞전에 급등한 이력이 있죠.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반드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LIS가 이렇게 2차 전지 시장 진출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회사 T&D를 인수했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44,000주 44% 이렇게 됩니다. 자, 웅진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윤석열 대권 국가 가격 7%. 이건 낮에 이제 순전히 기사인데, 이 종가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다 상한가로 마감했죠. 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웅진을 쫓아가기 힘들고, 웅진 싱크비익을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월봉에서 이쪽이 높은 데가 아니죠. 낮은 데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5개월 선 60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 상황이 있으려고 하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과 20선 회복해주고 돌아 나가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 지표고, 일봉에서 보시면 벌써 급등한 이력이 있죠. 때 이게 뭐냐면 조용하던 종목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변화가 생겼죠. 이 변화는 바로 우리 올라갈 수도 있어. 급등할지도 몰라라는 전조 증상이에요. 전조 증상. 그래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이제 야권의 유력되자 이제 윤 전 총장이 국민의 입당 의사를 밝혔죠. 날짜도 바뀌었어요. 8월 10일 전후로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오늘 시장에서 어제 윤석열 관리도 핫했고요. 이렇게 캠프 합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웅진시크비는 또 네이버 클라우드 학원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이슈가 있죠. 자, 이렇게 웅진시크비 네이버 클라우드 학원형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합작법을 설립한다. 이제 밝혔죠. 20일날 밝힌 날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꼬리 달았지만 이 친구도 요새 꼬리맨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매직 과정이라고 보면 적되겠죠. 법인명이 백컴입니다. 학원 운영과 시스템 ERP와 학습관리 LMS, 블렌디드 러닝 서비스 여기에 클라우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웅진시크비는 예전에도 UI형 AIX, 스마트 홀키즈 이런 거 출시했었고 또 AR 기반 독서교육 특허 5건도 취득했습니다. 자, 근데 약간 조금 이제 오늘 좀 헷갈렸던 게 중국의 그 사교육 규제 때문에 사실 제가 교육주를 조금 신경 쓰고 있었는데 웅진시급이 안 좋을려나 했더니 거꾸로 좋았고 교육주가 많이 떨어진 게 없어요. 사실 뭐 이렇게 첨단러닝이나 멀티캡스 이런 것도 어차피 이렇게 많이 올랐었죠. 오른 거에 대한 반발심이고 전체적으로 뭐 IB기업 3% 나머지 좀 크게 밀린 게 없기 때문에 뭐 비상교육도 그렇게 0.41%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친구들이 크게 밀렸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교육주 아직은 괜찮아서 오늘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교육주 밀리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교육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글로벌 IT사 메타버스라는 선언. 이 글로벌 IT사 뭔가 했더니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기사와 함께 오늘도 역시 어제도 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붕붕 날아다녔습니다. 옵티시스가 상한가를 갔죠. 대단하죠. 지금 코세스 8%. 뭐 전체적으로 뭐 다들 굉장히 핫한 이런 시장을 보였는데 높아요. 전체적으로 다 텍스트는 찍은 지 꽤 돼서 다 월봉에서 높아서 이 모든 종목들을 다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이 높은 데 사면. 그래서 몇 가지 좀 매수할 만한 종목들 중에 보면 YJM 게임즈를 보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낮죠. 위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낮게 사야 저런 데 가서 팔 수 있죠.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60개선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괜찮고 주봉에서 일단 급등을 2주간 했어요. 조정 들어오면 5주가선까지 올 건데 저번 주에 저점이 얼마냐면 이렇게 보시면 2,900원대예요. 따라서 2,9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하고 상승할 수 있죠. 일봉에서 이렇게 11선이 돼요. 그러니까 YJ 게임즈도 꼭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I텍이라고 있어요. 자, 식도 스탠드 2종 미 FDA 품목 승인이 났죠. 자, 비열 관련 스탠드 제조기업인 MI텍이 미국 식품의약과 FDA로부터 식도 스탠드 제품 2종에 대한 품목 허가 승인을 했겠다고 26일 밝혔죠. 이 MI텍 관련해서 보면 사실 MI텍 주가가 오늘 크게 안 밀렸는데 엄청나게 긴 꼬리를 달았어요. 이렇게. 자, 14% 갔다가 피용 떨어졌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이 쫓아가서 하는 버릇 내동모형이라고 그러죠. 이것만 없으면 돼요. 내동모형 하자 그냥 꾹 참고 기다리면 다시 살 기회 주죠. 날라가면 내비두세요. 날라가서 상한가 하고 나면 내 거 아니구나. 어차피 우리나라 종목이 2,000개가 넘죠.
야한테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점을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5일선에 20일간 매수. 왜냐하면 긴 꼬리 달았다는 건 왼쪽에 매물대 서거 과정을 얘기하고 거래량 터졌는데 앞전에는 그래 돌파하지도 못했죠. 작은 거래량 갖고 다 돌파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집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월봉에서 보시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죠.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꼬리를 달았지만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5주선, 5주선은 이제 추세 조정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5선 깨면 당연히 손절이 되지만 깨지 않으면 매수해서 추가로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자, 애경유화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비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1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경유화가 전지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고용량, 고안정성, 고출력의 고성능 전지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경유화가 오늘 좀 강했어요. 시장에서 8%대 올라갔는데 역시 월봉에서 5개월선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죠. 이게 좋은 거예요. 자, 월봉 깨놨다가 5개월선 이탈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다시 돌파하고 나가고 있다. 힘이 있는 거죠. 우리 힘 있게 나갈 수 있어. 주봉에서 보시면 요렇게 5선 회복해줬죠. 최초의 5선 회복해주는 추세 턴이 돼요. 우리 돌아 나갈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바닥에서 5선 턴하는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5선 턴해놓으면 쭉 날아갑니다. 근데 이 친구 단 하나 가지 리스크가 5월 14일 날 형성된 13,800원대 매물대가 있어요. 진짜 5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걸 뚫어주고 날아가면 올라가고 맞고 떨어지면 조정 들어오는데 맞고 떨어지고 조정 들어갈 때 5일선이나 이런 데 근처가 되면 여기서 매수하고 깨면 손절 매수해 놓으면 일단 추세가 살아있어서 추가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 관련 쪽은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무료 먹거리라. 현대건설기가 2분 영업이 707억 원, 작년 동기 동기 대비 68% 올랐고 20일 공시했죠. 매출이 43%만 원 9,526억 원, 당기순이익은 650억 원으로 243% 증가했습니다. 자, 100% 자회사 현대코어모션도 코어모션도 흡사병하기로 했죠. 오늘 26일날 공시했는데 존속회사 현대건설 회사고 소멸회사 현대코어모션 합본 비율은 1대0입니다. 현대건설기의 차트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5개월선 회복해주는 기술적으로 봐도 자 이렇게 5개월선 깨면 참 위험하다고 그랬죠. 근데 회복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월 말이 다 돼가죠. 이번 달 거래일이 화, 수, 목, 금 4거래일 남았죠. 5개월선 회복해서 날아가면 그냥 쭉 날아갈 수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를 유지하고 20선 회복해주고 있죠. 5주선과 20선 회복해주는 바닥권에 살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도 꾸준히 너무 단기보다는 이 친구는 조금 중장기로 보셔도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 평택공장 일부공사 2,470억 수주했죠. 평택 V2L 상층 PH3 하층 설계 및 마감 공사 23일 공시했는데 연결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의 3.66%라고 합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 잠깐 일단 빼놨어요. 아직 추세는 좋긴 한데 크게 빨리 올라가는 것은 않고 어쨌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제 아침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넥스턴 바이오 영향에 강세라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이 넥스턴 바이오 최대 주주로 있어요. 근데 넥스턴 바이오가 뭐를 했냐면 사업 다각화로 해서 전기차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EV 첨단 소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죠. 항상 이 전기차고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건 좀 조금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자,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이쁘죠. 엄청 높지 않죠. 이런 종목들은 물론 시세를 바라줄 수도 있지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주식이 낮다 매력이 있죠. 자, 주봉에서 5선만 이탈하자면 추세 유지하고 깨면 일단 손절했다가 대응하시면 되는데 깨지 않으면 꾸준히 수고하시면 돼요. 5주선 3,230원대인데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급등했다 가격적으로 다시 돌아나가고 있는데 어제 맞고 떨어진 날이가 장현이 맞고 떨어진 이렇게 매물대예요. 이렇게 좀 신기한데 전고점 근처기도 하죠. 만약에 떨어져서 5일선이나 21선 근처까지 다시 온다면 다시 왔다 돌아 나가는데 그 자리가 월봉에서 5개월선 근처다. 다시 매수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봉에서 5선만 깨지 않으면 되니까 이 점은 조금 유의 있게 보시고요. 아까 윤석열 관련주 얘기하다가 그 선보화학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선보화학을 보면 월봉에서 이제 5개월 회복해주고 가는 좋은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으니까 땅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3번 정도 못 들어줬는데 이 자리 뚫어주기 굉장히 강해요. 따라서 지금 5개월 회복해줄 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회복해주고 있죠. 만약 5선 회복해서 이렇게 안 찾게 해주면 그냥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변화가 생겼죠. 한번 급등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6월 24일입니다. 지금 이제 한 달 다 돼가죠. 보통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한 달에서 45일 요 기준으로 한 번 더 날라가요.
보통 규칙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바로 성구화학입니다. 자, 이렇게 이재용 복귀 베팅 이제 815 사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450인들이 큰 손들 자 4일간 560원 담은 이 종목 뭔가 했더니 삼성물산입니다. 기관투자자 순매수 금액. 자 삼성물산은 사실 차트적으로도 이뻐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 회복해주고 나오고 있죠. 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했죠. 제가 이 5개월선 회복해준다는 건 누군가가 이 주식을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렇게 옷을 회복했죠. 추세 턴 이루어진 거죠. 제가 추세 턴 이루어질 때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성국산이 좀 상은 좋은 거예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 위에 있는데 만약에 20선까지 믿고 돌아나가면 다시 매수, 깨면 당연히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삼성물산의 모든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바이오센서 1AX 미국 FDA 승인이 났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일회용 무선 침전도 패치 바이오센. 자, 이거 병원에 있을 때 한번 다뤘던 거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자, 어쨌거나 드림텍에 대해 헬스케어 제품이 미 식품의약품 FDA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내년 매출이 930억. 주식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은 없었지만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드림텍을 보면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자, 요 자리 여기 언덕처럼 뾰족 솟은 요 자리가 바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맞고 떨어져 신기하죠. 이 변곡점인데 요 자리 되게 잘 맞고 떨어져요. 요때 가격이 13,600원이기 때문에 이번 달 고점이 정확하게 13,000 14,000원대 요거 공초 찍은 거죠. 요거 뚫으면 요 자리가 지지선이 돼요. 이 자리가 지지선이 돼서 더 크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못 뚫으면 다시 조정 들어오겠죠. 조정 들어 하면 되고 뚫어주면 뚫어주는 사고 어중간하게만 사면 안 사면 돼요. 좀 더 가깝게 주봉에서 5선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오늘부터 5선 이탈하지 않고 다시 돌아나간다. 그럼 바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 자리가 바로 이렇게 21선이죠. 이 얘기 뭔 얘기냐면 21선만 이탈하지 않느라 이 친구 20선 이탈 잘 안 해요. 자, 주포들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우상이 유지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5월 30일 이탈 안 했죠. 이때도 이탈 안 하고 이때도 이탈 안 하고 오늘 어제도 이탈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탈 안 하면 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탈 안 하 21선 기준으로 한금일선이 21선 기준으로 조금 대응하면 맞을 것 같고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 이 친구 여기 좀 싸죠. 자 어제 케이스하고 기간 투시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수급이 많이 꼬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재물을 보면 자, 시총부터 볼게요. 시총이 8천억짜리입니다. 시총 8천억짜리 회사인데 매출이 6천억. 1조, 올해 1조 2천억. 매출이 굉장히 좋게 예상이 되죠. 현금 유보율이 4,000%, 부채 대비율이 100%, 재무는 아주 좋습니다. 드림텍은 조금 관심 갖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무나 이런 측면에서. 자, 이렇게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전적으로 조금 좋은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